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입 김수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평소 140 정도였던 혈압이 갑자기 170, 180으로 뛰어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지는 얼마 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연을 접했어요. 70세 김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가족분들이 정말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고 혈압약 드시고 아침밥 먹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배시구가 도착했을 때 혈압이 무려 185, 물이 의식도 흐려진 상태였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김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에 모범생이셨거든요. 담배 한 번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김 할아버지의 혈압을 하늘 높이 올려버린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3일 동안 철저히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범인은 바로 김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나도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 중에는 혈압을 몰래 올리는 진짜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세요. 대부분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루 종일 식단을 체크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가면을 쓴 혈압 폭탄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간단한 구호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김 할아버지를 쓰러뜨린 첫 번째 범인을 찾아볼까요? 진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국 없는 밥상은 밥상이 아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월요일엔 미역국, 화요일엔 북어국, 수요일엔 콩나물국, 그리고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어요. 국물이 몸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시는 분 계시죠? 국물까지 싹싹 긁어 드시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산해보니 김 할아버지가 아침에 드시는 국 한 그릇에만 나트륨이 1000mg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그릇 하나, 제 하루의 절반. 우리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아침 국 한 그릇으로 벌써 절반을 먹은 거예요. 잠깐, 여기서 왜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몸은 짜다 하면서 물을 더 많이 붙잡아둬요. 그러면 호스 안에 물이 더 많아지죠. 같은 굵기 호스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죠. 60대 이상이 되면 이 고무호스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물, 즉 나트륨이라도 압력이 훨씬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엔 72세 박 할머니 이야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례거든요. 박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에요. TV에서 발효식품이 좋다, 김치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꼼꼼히 기억해 두셨죠. 그래서 매 끼니마다 김치를 꼭 드셨어요.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엔 김치찌개까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김치는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박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18이 나왔을 때 정말 황당해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혈압이 이렇게 높죠? 의사 선생님이 하루 식단을 체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김치 한 접시, 즉 100개 들어있는 나트륨이 800mg이에요. 거기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1500mg 추가.
박할머니는 하루에 김치만으로도 2300mg의 나트륨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어선 거죠. 기억하세요. 김치 좋지만 칼륨 하루 한 접시만. 발효식품 나트륨 순위를 말씀드리면 1위가 젓갈류로 한 숟가락에 500mg, 2위가 장아찌로 한 접시에 1000mg, 3위가 김치로 한 접시에 800mg입니다. 그렇다고 발효식품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게 드시면 돼요. 박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보면 지금은 김치를 하루 한 접시만 드세요. 대신 물김치나 나박김치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3주 만에 혈압이 100~145로 떨어졌거든요. 68세 초에 할아버지는 부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세요. 요리하기 번거로워서 간편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죠. 어느 날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오신 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나는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직접 만들어 먹는데 왜 혈압이 자꾸 올라가지? 자세히 들어보니 직접 만든다는 게 컵라면에 물 붓고 냉동 만두 두고 즉석 카레에 드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집에서 해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최 할아버지가 가장 자주 드시던 컵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00mg.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간편식품 나트륨을 보면 컵라면 1개가 2000mg로 하루치, 냉동만두 5개가 1000mg로 절반, 즉석 카레 1팩이 1000여 배우밍 1000ml 4분의 3, 햄버거 1개가 1000mg로 절반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런 걸 하루에 반부 2~3개씩 드셨으니 하루에 5,000mg 이상의 나트륨을 드신 거예요. 권장량의 2.5배. 기억 공식으로 간편할수록 탄트라니지, 나트륨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최 할아버지가 지금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어요. 일요일 밑반찬 데이로 나물 3가지를 한 번에 만들어 일주일 먹기, 10분 국물의 기적으로, 계란 풀어 넣은 미역국이나 두부 넣은 시금치국 만들기, 현명한 간편식 선택으로 저나트륨 제품이나 절반만 먹고 야채 추가하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17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75세 이 할머니는 소금을 거의 안 쓰세요. 소금통이 1년 넘게 그대로 있을 정도로 나는 싱겁게 먹어. 소금은 거의 안 써. 이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혈압은 계속 높았죠. 혹시 여러분도 소금만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 할머니의 부엌을 살펴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소금통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간장, 된장, 고추장, 마요네즈, 케첩이 냉장고에 가득했어요. 매 끼니마다 이것들을 듬뿍듬뿍 쓰고 계셨죠. 조미료 나트륨을 보면 간장 1큰술이 900mg 비율로 거의 하루의 절반, 된장 1큰술이 500mg, 고추장 1큰술이 400mg, 마요네즈 1큰술이 100mg, 케첩 1큰술이 105mg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간장 2큰술, 된장 1큰술을 쓰셨으니 조미료만으로도 하루 2300mg을 드신 거예요. 기억 공식으로 소금 안 써도 탄차며 조미료가 진짜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할머니의 놀라운 변신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지금은 천연 조미료들을 쓰고 계세요. 다시마와 멸치, 우린 물을 냉동실에 얼음통으로 보관하고 양파와 마늘 다진 것을 볶아서 냉장 보관하고 생강즙과 레몬즙을 소량씩 냉동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꾸신 지 6주 만에 혈압이 160에서 142로 내려갔어요. 놀랍죠? 자, 이제 혈압을 폭증시키는 4대 범인들이 모두 정체가 드러났어요. 혈압 폭증 4대 범인을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국물 도둑으로 국그릇 하나, 말이 하루 절반. 두 번째는 발효식품 사기꾼으로 김치 좋지만 채이러 하루 한 접시만. 세 번째는 간편식 폭탄으로 간편할수록 카이네냐 나트륨 폭탄. 네 번째는 조미료 위장술사로 소금 안 써도 젤의 조미료가 진짜 소금입니다. 왜 60대 이상에게 더 무서운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20대 때 먹던 그 양 그대로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겨요. 신장이 약해져서 나트륨을 빼내는 힘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같은 양의 나트륨이라도 압력이 더 세게 올라가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김할아버지, 박할머니, 최할아버지, 이할머니 모두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압이 20, 30 떨어졌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국방이만 평금 조절. 국반은 국물은 반만, 김하는 김치는 하루 한 접시. 평음은 편의식품은 금지. 조절은 조미료는 절반으로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국방이만 평금 조절. 실천 3단계 로드맵을 말씀드릴게요. 1주째는 탐정이 되어 보세요. 매일 드시는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보세요. 그리고 4대 범인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 3주차에는 절반의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국물 반만 드시기, 김치 반 접시로 줄이기, 조미료 절반만 사용하기, 간편식 횟수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4주차 이후에는 새로운 습관이 완성됩니다. 이때쯤이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혈압도 내려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혈압 체크의 황금 시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후 화장실 다녀온 후에 재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정확해요. 변화는 보통 2, 3주 후부터 나타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랬구나 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김할아버지도 처음엔 이제 와서 뭘 바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혈압이 안정되어서 손자와 등산도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국방에만 평금 조절 기억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다음에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마법의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